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사재민 촉의 정혜경입니다. 일터에는 안심을, 근로자의 생활에는 안정을 드리는 근로자를 위한 곳. 근로복지공단이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공단에는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특히 수행사업 중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인 푸른 씨앗은 수익률 개선 등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근로자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총괄하고 계시는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님을 모시고 공단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치면 즉시 100%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에 생계 급여를 줍니다. 더욱 뜨겁게 올해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겠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예. 근로복지공단이 이름에서부터 근로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근로복지공단 이름이 굉장히 좀 제가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죄송한데 좀 멋있잖아요. 그럼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은 하는 사업을 네. 공단 이름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근로복지공단은 워낙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근로복지공단 뭐 하는 데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름에서 느끼실 수 있다시피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서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묶음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노동보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로자분들이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실업이라든지 네. 또는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묶어서 노동보험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분들이 복지가 열악하거나 또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다든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을 관리해 준다든지 이런 복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산재보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로자들을 치료해 주는 것인데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속으로 병원도 한 네. 11곳 정도 있습니다. 재활 분야에서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건데 이 공단병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산재보험이라고 하면 일을 하다가 아프시거나 다치신 분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 주요 이제 기능인데요. 네. 전국에 한 6,430개 정도 병원을 저희 산재병원 지정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든지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다만 산재 환자에게 특화된 치료가 필요하고요. 특히 재활이 중요하거든요. 직장에 복귀. 재활 치료를 전문화시키고 또 직업병 잘 아시잖아요. 직업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11개 직영병원이 주요 산업단지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안산에도 있고요. 특히 옛날에 광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태백, 정선, 동해도 병원이 있습니다. 11곳 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로 공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소회가 어떠신가요? 저희 근로복지공단이 1995년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근로복지공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주로 병원을 운영했던 것이고요. 199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사회보험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산재보험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고용보험이 들어오니까 노동부에서 두 가지 보험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고용보험은 정부에서 직접 하고 산재보험을 기존에 하고 있던 산재보험을 근로복지공사에서 넘기면서 이름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가 체불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임금 대지급 제도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긴급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업무도 저희들이 새로 시작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직장 여성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직장 보육시설. 맞습니다. 전국에 한 1,300개 직장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들이 자체적인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근로자들이 뭐 문화, 여가 여러 가지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화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한 139개 기관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 지사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있는데요. 예산도 한 10조 5천억 되고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사하는 우리 공단 내 직원들도 한 10,000명 정도 있습니다. 네, 10,000명의 직원이라는 정말 큰 규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준정부 기관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신뢰와 믿음 부분에서 더욱더 믿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수행사업 중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앞서 언급도 하셨지만 그 퇴직연금 기금이에요. 예, 예. 푸른 씨앗. 예, 예.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여러분 퇴직연금 최근에 이제 언론에다 많이 나오고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금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이라고 이제 운영을 합니다. 아. 근데 어쨌든 간에 특히 이제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뭐 정권회사 이런 데 이제 운용을 어려워하는데 근로자들이 운용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내 돈을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해다오, 안 그러면 안정된 뭐 예금에 아. 투자해다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바쁘시다 보니까 잘 그렇게 지시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불안하고 그러니까 보통 예금에다 많이 이제 네. 투자를 하시는데 가장 이제 문제점은 수익률이 매우 낮습니다. 2%밖에 안 되는 그렇겠네요. 거예요. 물가 인상률보다 낮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퇴직연금을 개혁하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기금형으로 하자는 이야기인데 기금형이 뭐냐면 네. 돈을 이제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이 퇴직금 뭐 부담금이 그러는데 납부한 것을 운용회사에서 모아서 운용회사에서 돈을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올려서 근로자분들에게 돌려주는 형태인데 네. 이걸 이제 퇴직연금에 도입하자고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푸른 씨앗이라고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이제 네. 이름을 예쁘게 해서 저희들이 푸른 씨앗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건 기금 제도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30인 이하 아주 영세한 조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운영을 하는데 원래는 네. 이제 퇴직연금은 민간 은행이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간 금융기관은 돈이 되는 큰 기업에만 관심이 있고 네. 근로자들이 작고 이렇게 좀 돈이 얼마 안 되는 이런 중소기업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 부분을 공공기관이 나서서 보완해야겠다. 사실은 대기업은 퇴직연금 가입률 90% 넘어요. 그런데 50인 미만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은 정부기관입니다. 네.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DC액이라고 해서 확정기여행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도 수익률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근로복지공단만큼은 기금형을 먼저 한번 실시하도록 해라. 그래 퇴직급여 보장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서 네. 저희들만 유일하게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금형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수익률이 연 7%가 넘습니다. 종전에 2%였던 거에 비하면 거의 배에 달하는 그런 배가 아니고 한 3배 정도 높은 거죠. 네. 이렇게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푸른 씨앗 출범한 지 2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동안에 많은 성과가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를 원래는 이제 DC형을 했었는데 네. 2022년 9월 달에 법에 의해서 이제 시행을 했으니까 2년이 좀 지났죠. 그죠? 그래서 네. 그 기간 동안 수익률이 한 14.7% 정도, 연간 2% 이상 높고요. 가입된 근로자도 지금 10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2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요. 저희들은 30인 이하 사업장만 관리하거든요. 굉장히 영세한 그런 영세하고 사업장이죠. 그 사업장이 뭐 근로자도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11만 명이 가입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8,700억 정도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출범한 지 2년 만에 누적 수익률이 14.7%라고 예, 하면 14.7%. 예, 웬만한 연금 투자 상품이나 주식보다도 수익률이 안정적이고 높은 거잖아요. 공단의 푸른 씨앗에 가입을 하게 되면 다른 퇴직연금보다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네. 그야말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실패 또는 정책의 실패가 발생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건데 네. 이 중소영세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분들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퇴직연금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러면 퇴직금 제도로 가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네. 저희들이 푸른씨앗에 가입하게 되면 네. 사업주에게는 부담금, 사업주가 이제 퇴직금으로 쌓아야 되는 돈이 있거든요. 그 부담금의 10%를 저희들이 깎아줍니다. 오. 깎아주고요. 근로자들에게는 또 10% 얹어줍니다. 예를 들면, 네. 근데 모든 근로자에게 다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0 미만 사업장에 다니지만 급여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70만 정도로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아. 그 미만의 근로자만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월급이 270만이면 사업주가 매년 한 달 분치적 270만 원을 부담금으로 이게 적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은 10% 깎아준 데 있으니까 240만 원, 뭐 네. 6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만 납부하면 되고요. 네. 그런데 또 274만 원에 또 10%를 얹어주니까 네. 실제로는 적립되는 거는 300만 원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계산을 해보겠죠. 한 245만 원의 돈을 사업주가 납부하면 네. 통장에 300만 원이 적립이 되는 거죠.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수익률이 인간 7%가 넘는다 그랬죠. 네. 2년에 14.7%니까 네. 그것도 합하면 어마어마한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냐? 네. 근데 저희 이거 다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는 없고 최저임금 130% 이하의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좀 취약한 분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좋은 제도를 몰라서 가입 못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요즘 조금씩 소문이 나서 굉장히 지금 현재 급속하게 네.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퇴직연금 기금 푸른씨앗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손실이 크게 걱정이 없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꼭 많은 분들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이저 뭐 저희들이 네. 어떤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네. 국가기관이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더 알고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잠시 화제를 바꿔서요. 예.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면 저희가 바로 떠오르는 산재보험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라고 하면 막연하게는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에는 사회보험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사회자님 잘 아시는 건강보험, 네. 국민연금, 그리고 노동부에서 하는 고용보험, 그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네.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출범한 게 어떤 보험일 것 같습니까? 산재보험일까요? 예, 맞습니다. 1964년도 네. 도입됐는데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18세기에 유럽 국가에서 이제 산업 사회가 도래가 되었는데 이 산업 사회가 도래되면서 네. 기존의 자급자족 사회에서 자기 노동을 제공해서 즉 판다고 할 수 있는데 급여를 받는 임금 노동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불행해지겠죠. 본인도 불행해지고 수익도 가족도 줄고, 예. 그래서 그것이 크게 사회 문제가 되어서 18세기에 영국 뭐 산업혁명이 발생한 영국이나 네. 유럽 국가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보험이 산재보험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치면 즉시 100%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그것도 그 기간에는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에 생계 급여를 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혹시 영구적인 장애가 나오면 장애 급여나 또 혹시 돌아가시면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유족 급여를 지급하는 이런 네.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치신 부분에 대해서 100% 보장해 주는 그런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제개발계획이 1962년도 시작됐는데 가장 먼저 1964년도에 네. 산재보험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는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일을 하시는 분. 일을 근로자분들이라면 예. 가입을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나는 해당이 안 될까 해서 가입을 미루고 있다면 우리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입은 네. 근로자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이 가입은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네. 사업주가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보험료도 네. 근로자분들은 안 내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분들이면
자동적으로 당연히 혹시 또 네. 사업주가 잊어먹고 가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사업주에게 나중에 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네. 근로자분들에게 혜택은 전혀 100% 문제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산재를 인정받기가 좀 힘들다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네. 산재보험을 그리고 보상을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까 조금 제가 설명하다 빠뜨린 게 있는데 조금 더 예. 보완하면 네. 근로자는 100%다 가입이 되고요. 네. 지금 새로운 형태의 일을 하는 형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 계약인데 네.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가 있거든요. 이걸 특수고용 형태, 뭐 프리랜서 말씀하시는 뭐 택배, 거군요. 킥 서비스, 뭐 네. 골프장 캐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근로자 성격도 있고 도급 사업자 성격도 있으니까 가입은 의무 가입인데요. 네. 보험료는 본인이 50% 내고 또 도급 발주한 업체가 또 50% 내고 반반에 하는 형태가 있고요. 또 다른 형태는 네. 이제 3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나 네. 자영업자는 자기가 이제 주인이니까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는데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가입을 그때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보험료는 본인이 사업주니까 본인이 100%다 내야 되는 이런 세 가지 형태. 근로자이냐,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냐, 네. 안 그러면 자영업자에 따라서 약간 이제 정도가 다른데요. 대부분이 이제 근로자시니까 근로자들은 무조건 다 가입이 되고요. 네. 보상은 언제 이루어지냐 그러면 네. 사업주가 근로자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프거나 다친 건데 뭐 휴일에 뭐 집에 등산 가다가 다치는 건 안 되고요. 네. 일을 하시다가 다치시거나 안 그러면 직업병이라고 하는 일을 하다가 뭐 병이 걸리신 분 또 네. 최근에는 2018년부터는 출퇴근제라고 해서 출근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안 그러면 삐끗하시거나 이런 것들도 다 치료를 저희들이 산재보험에 급여에 다 포함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이 출퇴근도 이 업무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보는 그렇죠. 거예요. 다만 출퇴근하면서 동창회 간다든지 안 그러면 뭐 어디 다른 일을 이걸 우리 술로라 그러는데 네. 어디 슈퍼에 잠깐 다녀오신 건 괜찮은데 뭐 옷을 뭐 한 2시간, 3시간 장시간 쇼핑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고 이거는 업무 관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면 그 경우에는 이제 보상을 못 받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출퇴근제도 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국정감사 때는 예. 산재보험 처리 지연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예. 열심히 이렇게 현장에서 해주고 계신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또 향후 공단에서 특단의 개선 방안이 있으실까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야 될 부분이 네. 산업재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집니다. 업무상으로 다치거나 네. 아픈 경우거든요. 그래서 부상이냐 질병이냐인데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부상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한테 산재 신청한 건수가 20만 6천 건이었거든요. 네. 이 중에 80%는 부상입니다. 이 부상은 일을 하다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명확하게 그래서 드러나죠. 보통 일주일 정도에 다 저희들이 처리를 해드립니다. 문제가 없는데 이제 뭐 이렇게 뇌졸중이라 뇌심혈관 질환이라고 지병의 하죠. 경우. 예. 그리고 또 뭐 신종 물질이 한 직업병이라든지 뭐 건골격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는 스트레스로 자살하시는 네. 분들도 이게 업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예를 들면 뭐 뇌경색이 발생했다 안 그러면 평소에 지병이 있으신 건지 네. 뭐 건골격 같은 경우는 저도 나이가 드니까 좀 아픈 데가 있거든요. 나이 때문에 퇴화해야 한 것인지 안 네. 그러면 뭐 신체 부담 작업을 한 건지 참 애매합니다. 특히 뭐 화학물질이라든지 신종물질이 한 뭐 암 이런 부분들은 정말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별 진찰도 오래 해야 되고요. 네. 또 경우에 따른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요. 이 두 개가 끝나도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라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앉아서 엄격하게 이제 판정을 하는 제도가 네. 있는데요.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는데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업무상 질병 신청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났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적확성을 이제 기하다 보니까 적시성을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네.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고요. 좀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예,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예. 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이건 책임보험 구조다 보니까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가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무상 질병의 같은 경우에는 판별하기는
쉽지 않고 아주 어려운데 그에 따라서 보상 수준은 매우 높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있고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좀 더 정확하게 지급하려고 했고 또 뭐 이렇게 당사자분들은 좀 여러 가지 이제 빨리 좀 지급 안 해주느냐 이거는 업무 관련해서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엄격하게 구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산재보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예. 요즘 우리 사회의 저출산이 참 문제입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게 국가적인 목표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너무 필요한 조건이 많다 보니까 예.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죠. 우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근로복지공단이 다양한 일을 합니다. 네. 노동보험으로 일터에 안심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불임금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긴급 생활자금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또 그중에 하나가 육아 지원이에요. 오. 우리 사회자님도 여성분이신데 네. 이제 결혼하시면 잘 이제 부담스러운 게 육아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법에 의해서 300인 이상의 여성이 일을 하는 기업에는 반드시 직장 어린이집을 두도록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안 두는 지키지 기업들이 않는 있어요. 곳들이 그래서 많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원책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그다음에 인건비, 운영비를 대기업은 한 절반 정도 지원하고요. 뭐 중소기업은 저희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네. 전국에 한 1,300개 정도 직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뭐 민간 어린이집도 있고 공공 어린이집이 있는데 네. 저희들 직장 어린이집이 조사해보니 만족도가 제일 높고요. 아, 그래요?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중소기업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 거기 다니는 직장분들을 위해서, 여성분들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 직영 어린이집을 전국에 37곳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전개를 하시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이를 해서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올해가 2025년 을사년이지 않습니까? 네. 뱀의 해인데 푸른 뱀의 해. 푸른 색깔의 뜻이 희망을 상징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30주년이지 않습니까? 네. 현대의 30살이라고 하죠. 사는 가장 청년의 절정 그리고 일할 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올해 우리 캐치프레이즈를 뭐로 하면 좋겠냐 이렇게 했더니 30년이면 30살이면 가장 일할 때고 가장 정열적이고 또 올해 푸른 색깔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캐치프레이즈를 정했냐면요. 네. 가장 푸르게 오. 더욱 뜨겁게 와. 올해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겠다. 네. 가장 푸르게 더욱 뜨겁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서비스 제공하고 할 수 있는 일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의 이런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의 희망찬 따뜻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근로자의 복지부터 퇴직연금까지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근로복지공단. 앞으로 공단의 행보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